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든 역사에 처음이 있듯이 우리 역사에도 그 출발점이 있습니다. 수많은 학설과 주장들이 있지만 관념적으로 단군왕검이 개국한 조선을 우리 역사의 시작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단군왕검의 조선은 1000년 정도 진행되다 끝이 났으며 이후 중국 세력이 선진문물을 들여와 문명국으로 만들었다는 이상한 역사가 오랫동안 정설처럼 인정받아 왔는데요. 이른바 기자조선과 위만조선이 고대사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죠. 특히 기자조선은 단군조선을 이어받아 1000년 동안 존속된 국가로 알려져 있는데요. 고조선이 역사 속에서 사라진 이후 삼국시대부터 19세기까지 기자조선이 실제로 존재했다고 믿은 것이죠. 상상력이 가미된 신화와 전설이 역사적 사실로 둔갑한 사례입니다. 기자조선이 한민족의 고대사로 자리 잡은 가장 큰 이유는 이시조선을 설립한 세력들의 사대주의와 소중화 사상에 있음은 수많은 사료들이 증명하고 있는데요. 기자라는 중국 역사 속의 인물과 조선이라는 한민족의 뿌리가 합쳐졌기 때문에 성격을 규명하기 위한 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근대 이후 역사 연구에서는 기자와 기자조선을 별개의 존재로서 바라보기 시작하는데요. 기자가 중국 상나라 시대의 실제 인물이었다 할지라도 기자조선의 실체를 새롭게 규명할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죠. 이러한 과정에서 당시의 운송 시스템, 군신 간의 의리, 범금팔조의 성격, 그리고 기자릉의 허위성을 통해 기자 동네설의 모순이 지적되었는데요. 이른바 요서지역에 대한 고조선토착 세력의 세력교체로 보는 등 기자조선에 대한 몇 가지 가설이 생겨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주류 역사학계는 기자조선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요. 고고학적 발굴 결과 실체가 없다는 것이죠. 위만조선 이전에도 고조선의 실체가 있었지만 기자와 무관하며 한반도 내에 기자조선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설명입니다. 이 모든 논란이 시작된 이유는 기자가 조선으로 왔다는 기자동네설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요. 삼국유사에는 상나라의 현인 기자가 동쪽으로 오자 단군이 스스로 왕위를 양보하고 장경단에 숨어 신선이 되었다는 기록이 존재합니다. 소위 기자동네설이 한민족 역사문헌에 최초로 등장한 것이죠. 신화에 가까운 이야기임에도 소중화를 자처한 조선시대 선비들에 의해 온전히 실존했던 역사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런데 최근 중국에서도 기자조선이 실제로 존재했다는 학설이 대세를 이루고 있는데요. 기자조선이 한반도 내에 존재했다는 터무니없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기자동네설이란 황하문명 최초의 고대국가로 인정받는 상나라 왕족 기자가 희주 세력에게 멸망하자 동쪽인 조선으로 건너가 조선후가 되었다는 기록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요. 한나라 때 편찬된 상서대전과 사기에 기록된 기자의 행적이 고대한국에 알려지면서 기자 숭배 사상과 함께 전승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러나 선진시대의 역사서에는 기자와 관련된 내용이 전혀 등장하지 않다가 1000년이 지난 한나라 때 갑자기 기록이 나타난다는 점인데요. 한나라와 고조선 간 벌어진 전쟁과 한사군이 그 배경에 있음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기자 관련 유물도 산동성과 화북성 그리고 나나와 대릉하 유역에서만 발견될 뿐 고조선의 영역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는데요. 그렇다면 기자는 조선에 왔을까요? 기자동네설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기자가 살았던 대읍상 시대를 살펴볼 수밖에 없는데요. 기자라는 이름은 중국 고대의 위인들처럼 귀족 출신의 현인이라는 뜻으로 붙여진 명칭입니다. 실제 기자는 상나라 왕족 출신으로 자성을 썼으며 이름은 서여 또는 수유인데 기라는 이름은 시족이 통치한 지명에서 나온 것입니다. 당시 갑골문에도 등장하는 기라는 지역 명칭은 산서성, 산동성, 북경 근처 등 여러 곳에 존재했음은 고고학적으로 증명되었는데요. 그런데 정작 기자는 상나라가 멸망할 때 충신으로 알려져 있을 뿐 별다른 기록이 없다가 1000년이 지난 한나라 때 느닷없이 조선으로 등장한 것이죠. 또한 기자가 조선호가 되는 과정도 문헌마다 다르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후대에 윤색되고 각색이 더해진 결과로 보여집니다. 기록으로 나타난 기자의 행적을 정리하자면 황하문명 세력이 교체될 때 유민을 이끌고 동쪽으로 이동했다는 것이 골자인데요. 주무왕이 기자를 조선호에 봉했다는 분봉이 실제로 존재했느냐가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사마천의 기록은 황하문명 세력이 교체될 때 이미 요서지역에 조선이라는 국가가 실존하고 있었다는 증거로 볼 수 있는데요. 당시 시대적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황하문명 세력이 상나라에서 희주 세력으로 교체될 즈음 상나라 마지막 왕 주왕은 대읍상을 떠나 조가에서 동이나 회의 세력과 전쟁 중이었음은 갑골문 기록으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상나라를 배신한 일부 세력과 합세한 희주 세력의 공격에 상나라는 몰락하며 대읍상의 주축을 이루던 상족은 강제적으로 이주당하거나 떠날 수밖에 없었는데요. 만약 기자가 상나라 유민을 이끌고 어디론가 떠났다면 주나라 세력이 미치지 않는 산동반도나 북쪽인 나나와 대릉하 지역일 것입니다. 희주 세력이 우글거리는 서쪽으로는 갈 수가 없었겠죠.
고고학적으로도 산동반도와 북경 지역에는 기라는 시족 집단이 살고 있었음이 증명되었기 때문이죠. 주나라 통치 철학을 확립한 주공단은 자귀와 봉지를 하사하는 분봉이라는 통치 행위를 통해 봉건제의 기틀을 마련하였는데요. 주공단이 실시한 봉건은 확정된 영토를 하사하는 것이 아니라 토착 세력을 정복하고 생존하라는 개념에 가까웠다는 것이 통설입니다. 봉건제를 시작한 주나라 왕실은 청동제기에 자귀와 봉지를 내린다는 명문을 새긴 얘기를 분봉의 상징물로 하사하였는데요. 1970년대부터 대대적으로 발굴을 시작한 북경 지역을 포함한 요서 지역에서 서주시대 분봉의 증거가 발견됩니다. 먼저 북경의 유리아 지역에서는 수백 개의 묘장과 여러 개의 거마갱이 발굴되었는데 관직을 의미하는 대보와 나급을 의미하는 성주가 기록된 비문으로 볼 때 서주시대 분봉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언어가 새겨진 청동제기가 여러 개 발견되었는데 고고학적으로 어는 연으로 해석되고 있기 때문에 전국 칠웅의 제후국 연나라가 이곳에서 시작되었음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북경 지역에서 요하 지역으로 넘어가는 길목에 위치한 대릉하 유역에서도 기호가 새겨진 명문이 4발 달린 청동제기에서 발견됩니다. 서주시대 희주 세력이 대릉하 유역까지 영역을 확장했다는 증거로 보여지는데요. 기자가 동쪽으로 이동했다는 주장이 다시 등장하게 된 배경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대릉하 일대에서 발견된 청동기를 기자와 연결시키기에는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 기시라고 해서 무조건 상나라 왕족 기자와 연결지을 수는 없는데요. 산동성과 북경 일대에서도 또 다른 귀족의 제후가 있었다는 증거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유리하 유적에서 희주 세력과 상나라 문화 집단이 동시에 살고 있었다는 증거가 남아있는 마당에 대릉하를 기자조선으로 보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희주 세력은 언제쯤 북경 지역과 대릉하 지역에 진입하였을까요? 성왕식이 만들어진 청동제기에 새겨진 비문에 따르면 삼감의 난이 발생한 후 왕이 태보에게 명해 대읍상의 동맹 세력인 5명의 제후를 쫓도록 명했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삼감의 난이 발생한 후 소공석이 태보에 봉해지는데요. 소공석이 연나라의 시조로 기록된 점을 볼 때 희주 세력이 북경 지역에 진출한 시기는 성왕 때로 보여집니다. 또한 사마천이 빼먹은 연나라 초기 8명의 제후 중 6명이 기록된 비문도 발견되었기 때문에 유리아 지역이 춘추전국 시대 연나라의 역사임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대릉하 지역에서 사용된 중국의 청동제기가 요소를 지나 요동 지역으로 확산되거나 이동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청동거울과 비파형 청동검으로 대표되는 고조선의 문화로 지배 세력이 교체됨을 알 수 있는데요. 서주시대 초기 북경 일대를 분봉받은 언우가 대릉하 지역에 단기간 진출했다가 다시 철수하면서 남긴 흔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실제 북경 지역에서는 개우라는 또 다른 분봉의 흔적이 남아있을 뿐만 아니라 연나라는 서주시대부터 춘추시대까지 존재감이 거의 없었으며 북방 이민족이 설립한 중산에 막혀 고립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대릉하 유역이 북방 유목민족과 황하 문명 세력 그리고 만주 한반도로 이어지는 동아시아 문명의 교차점이라는 지리적 환경을 볼 때 문명 세력의 교체는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고유의 청동기 문화로 대표되는 유물과 유적의 존재는 예맥족이 이곳에 진출해 새로운 문명 세력으로 성장하였음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라 할 수 있는데요. 예맥의 문화가 비파형 동검이 중심이 된 청동기 문화라는 사실은 대체로 공감하고 있으며 비파형 동검의 기원이 중앙아시아 안드로노보나 카라숙 문화의 기원을 두고 있다는 새로운 연구 결과도 발표된 바 있습니다. 이미 대릉하 지역에 황하 문명 세력과 무관한 새로운 인구 집단이 유입되었다는 얘기죠. 기후라는 비문 하나로 기자조선에 꿰맞추는 식의 역사인식보다는 다양한 사람들의 역사가 교차된 지역의 역동성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이를 주도한 세력이 예맥임을 증명한다고 보여집니다. 한나라 때 사관 사마천은 이미 상나라의 역사를 은본기에 실어 그들의 역사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황하 문명 세력 교체기에 발생한 역사적 흐름을 중요시했다는 의미입니다. 은본기와 별개로 조선열전을 구분하여 편성한 것도 서로의 역사가 다름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나라 대읍상 시절 살았던 것으로 알려진 기자, 더 정확히 말하면 자서현은 우리의 역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제일 먼저 쓰여진 상서의 기록을 보면 주무왕이 기자를 석방했다는 얘기만 나옵니다. 그러다 전국시대에 들어서면서 연나라와 조선은 치열하게 전투를 벌이게 되는데요. 요서를 차지하기 위한 세력 싸움에서 조선이 밀린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후 진나라 통일 시대를 거치면서 하나된 중국을 표방하는 한나라 때 기자동래설과 기자조선이라는 날조된 역사로 변질된 것이죠. 중국은 1990년대 이후 기자조선을 적극적으로 인정하기 시작했으며 그 핵심 증거로 기록과 함께 대릉하 유역에 청동제기를 내세웠는데요. 이렇게 중국이 태도를 바꾸게 된 이유는 중국의 핵심 사관인 중화를 동북으로 확장하려는 공정의 결과물입니다.
기자조선을 인정하면 실질적인 대한민국의 고대사는 중국인들에 의해 시작되었다는 논리가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기자조선에 이어 위만조선도 연나라에서 망명한 중국인이 이어받았으며 그 다음을 한사군으로 연결짓는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이죠. 한사군을 몰아낸 고구려 또한 기자에게 제사를 지내고 숭배하였으니 기자조선의 정통성을 고구려가 잇고 있다는 억지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중화를 자처한 조선까지 연결지으면 한국의 역사 대부분이 모두 중국에 속해 있었다는 논리가 가능해진다는 얘기죠. 실증적인 고고학의 관점에서 본다면 요서 지역에 희주 세력이 진출했을 수는 있으나 곧바로 고조선의 강역이었음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우리의 역사입니다. 가짜인 줄 알면서도 기자의 무덤을 만들고 그를 받들어 제사를 지내면서 스스로를 소중화의 틀로 가둬버린 선조들의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